내장 성준의 꿈. 내 이름은 김성준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꿈은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 앞에서 참교육을 하는 것이다. 난 아직도 학생들 앞에서 첫 수업을 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 애인 있어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그래. 오늘은 32번째 여자 얘기를 해주마. 그러고 싶지만 참았다. 이곳은 여중이다. 자중해라. 최대한 신비주의 그리고 근엄한 선생님이 돼야 한다. 학창시절 은사님이 그러셨다. 모든 일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 후회는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 꼴리는 선생이다. 자중하자. 배운 대로 강의를 했다. 이와 애 월백고 은한 이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교이야 아람아. 다정도 병인양여 못 들어노라.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게 내 특기이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배고픈 대학생이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과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학 때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외비를 받아 남부럽지 않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개강을 하면 여우 같은 후배들이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떱니다. 선배님, 밥 사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배들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중국집에서 밥을 사줬습니다.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라는 것. 질린 후배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데 유독이 한 후배가 남자와 끝까지 짜장면을 먹습니다. 1학년 김민희. 집이 서울이라 부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있는 집 자식인 건 알겠는데 뭐가 좋은지 남자가 시를 읊어주면 그냥 들으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2학년이 끝나가던 무렵 민희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선배 그동안 얻어먹기만 했는데 오늘은 내가 돈가스 사줄게. 남자는 그렇게 민희와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습니다. 처음 보는 정육점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에 취해 남자와 민희는 웃으며 맥주를 마십니다. 선배, 시 하나 안 읊어줘? 남자는 술김에 자신도 모르게 시를 읊습니다. 길. 인생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지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그녀가 있습니다. 난 왜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걷기에는 길이 너무 험한 탓일까요? 민희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지금 장난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요. 누가 맛도 없는 짜장면을 6개월이나 같이 먹어줘. 그녀가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남자는 잡지 못하는 자신이 미울 뿐입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따라 나갑니다. 민희야, 잠깐만. 남자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뿌리치는 그녀를 돌아 세우며 외칩니다. 다 널 위해서야. 군대 가면 어쩔 건데.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나쁜 새끼, 그럼 시는 왜 써줬냐? 노래는 왜 불러줬고 우산은 왜 씌워줬냐? 그러고 군대 가면 마음이 편하냐? 남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하자고 한 행동이라는 것을.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미안해. 다시 현재. 이야기가 끝나고 칠판을 보며 말했다. 자, 남자는 군대 가서 보초를 서는데 밤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자규는 소쩍새를 말하는 것인데 학생들을 쳐다보는데 전부 다 무언가 취한 표정이다. 얘들아, 내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긴데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질문했다. 그럼 그 커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 내 얘기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시조이다. 너희들이 잘 그림 그리기 바란다. 이조녀는 고려 사람이다. 수업이 끝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을 부여잡았다. 난 참 이기적인 놈이었나 보다. 그녀와 여행을 가기로 약속해놓고 미안하다고 그냥 삐삐의 음성을 남겨놓고 바람을 맞췄으니 말이다. 알아요? 난 이런 놈이에요. 막내라 일을 저지르고 수습을 못해서 항상 안절부절 못하죠. 당신에게 어떤 미래도 그림 그려주지 못해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시간이 지나서 인연이 된다면 그때 만나요. 그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거예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고민이 된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앞자리를 보니 3반과 4반 담임이 보인다.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폭탄은 나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봐줄 만한 사람은 3반과 4반 담임이었다. 정윤정 그리고 이미연, 5반 담임은 방주미인데 이름값을 한다. 항공 모델 그 누구더라? 하여간 같은 주미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윤정은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어요. 스타일이고 이미연은 공부하다가 가끔 오락실이나 커피숍은 다녔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만약에 둘이 사귀자고 하면 그냥 양옆으로 끼고 의자왕처럼 놀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마음만. 현실에서는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성준쌤,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일반 담임이 옆에서 묻는다.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비주얼은 40대다. 머리도 반쯤 벗겨져서 더욱 나이 들어 보인다. 점심은 선약이. 그럼 어쩔 수 없지. 1학년 담임들이 산다는데. 헉. 그럼 미연과 윤정도? 누구랑 선약인데? 네. 갑자기 선약이 없어졌어요. 같이 하죠. 공짜로 점심도 먹고 예쁜 여선생들 눈요기도 하고 일석이조다. 그렇게 담임들과 같이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윤정과 미연 그리고 주민은 맞은편에 앉고 일반 담임 수철과 난 같이 앉았다. 칼국수는 진짜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우리 가끔 담임끼리 술 한잔 할까요? 수철의 말에 주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집이 멀어서요. 밤길이 무섭기도 하고요. 꼭 못생긴 게 제일 튕겨요. 밤길에 너를 만날까 나는 무섭다 이년아.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시간이 되면요. 역시 미연은 쿨해요.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뭐 10시 전까지면 가능해요. 윤정아, 넌 통금이 있나 보구나. 역시 모범생은 달라. 칼국수를 기다리는데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뽕! 누군가가 방귀를 낀 것이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윤정의 얼굴이 붉어져 있다. 손을 번쩍 들었다. 여기요. 음악 좀 키워주세요. 방귀 소리 때문에 음악이 잘 안 들리네. 선생들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냄새나는 아니 재미나는 점심 식사는 끝이 난다. 학교로 돌아와 주차한 차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성준쌤, 커피 한 잔해요. 미연과 윤정이 커피를 들고 왔다. 아우, 그냥 어깨동무를 하고 걷고 싶다. 잘 마실게요. 푸르른 5월에 예쁜 두 여선생과 앉아서 마시는 커피는 꿀맛이다. 성준쌤은 그런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가? 윤정의 말이 이해가 안 갔다. 아이들이 좋아하던데요. 강의를 재밌게 하신다고. 미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봤다. 과감하게. 네? 아까 방귀 뀌실 때처럼 과감하게. 윤정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우, 성준쌤 짓궂어요. 낮추세요. 두 선생이 고개를 갸웃했다. 눈높이를 아이들 수준으로 낮추세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로 편하게 친구처럼 그게 비법입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은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칠판에 시를 쓰고 뒤돌아보았다. 아이고, 예쁜 것들. 그러나 전부 다른 얼굴들이다. 열심히 듣는 아이, 딴짓하는 아이, 다른 공부를 하는 아이, 그러나 전부 내 새끼들이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오히려 더 슬프다는 말을 알아요? 아이들은 고개만 갸우뚱했다. 자, 이 말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알아도 안 드는 건지. 은사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성준아, 선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감성을 가르치면 남을 귀히 여기는 법도 배우게 된다. 슬픔, 사랑, 기쁨, 희로애락을 모두 가르치면 아이들은 부드러워지는 거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는 말을 하는 어른들을 보면 한심하다. 본인들이 남을 짓밟고 1등해라. 라고 가르쳐놓고 아이들 탓을 한다. 칠판에 그림을 그렸다. 신랑 신부를 그리고 그 둘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여자의 그림을. 한 여자가 청첩장을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신랑이 바로 예전의 애인이었기 때문이죠. 둘은 서로 동창이지만 그냥 축의금만 보내도 됩니다. 근데 여자는 결혼식장을 찾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직도 저 남자의 미소는 여자를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을 깨닫자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여자는 주문을 외웁니다.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다고 이제야 너를 버릴 수 있고 자유로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태연한 척 행동하며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이 이 여자를 옆에서 봤다면 어땠을까요? 바보 같아요. 슬퍼 보여요. 그럼 이 여자는 왜 속으로 나는 괜찮다. 라고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남의 결혼식 가서 울면 안 되잖아요. 아, 아이들이 그제야 끄덕였다. 자, 똑같아요. 진달래는 지은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씨가 왜 태연해서 슬프다고 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똑똑한 것들 한 명씩 안고 뽀뽀해주고 싶다. 자중해라. 여러분들은 커서 이렇게 슬픈 사랑하면 안 돼요. 수업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교무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무주임에게 불려갔다. 수철처럼 머리는 반쯤 벗겨졌는데 생긴 건 정말 느끼하게 생겼다. 성준쌤은 강의를 아주 특이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진도 나갈 거예요? 진달래꽃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끌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학부모들에게 변명이라도 하죠.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교무주임이 자신의 머리를 한번 만지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진도 빨리 따라가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퇴근 후에 포장마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세상엔 상식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른 내용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모르겠다면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후회는 없다.